본방송은 9월 2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1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지난 2월 KBO 프리뷰 방송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 시즌도 팀당 10경기 남짓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순위표를 보면 이제는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 된 LG가 올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고, 하나는 한용덕 감독 체제였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뒤이어 3위 랜더스와 4위 삼성은 녹음일 기준 PS 진출 확률 88%를 상회하면서 축포를 쏘아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NC에게 18대2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5위에 오른 롯데,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KT, 그리고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NC와 기아까지, 과연 가을 야구에 진출할 5팀은 어디일지 끝까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즐겨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를 드려야겠죠. 이원호 PD님, 이재성님, 그리고 조광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막판 순위 싸움도 정말 치열하지만 매년 9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들고 나왔는데 PD님께서 오늘 주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9월 17일에 있었던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고요. 네, 1, 2부 전부 이렇게 구성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자, 유난히 1라운드에서부터 야수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그런 드래프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패널분들은 이번 드래프트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드래프트 할 때마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이럴 때 올해만큼 물음표를 많이 쳤던 그런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좀 이제 대중들 예를 들어 어떤 모의지명이나 매거진의 그런 예상과는 너무 많이 달랐던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통 이런 드래프트의 경우에는 좀 풀이 이제 비슷한 선수들, 예를 들어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좀 비슷하다. 그래서 각 팀의 니즈에 맞게 뽑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경우에 좀 이런 식으로 예상을 못하는 픽들이 나오는데, 약간 올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투수들은 어느새 이제 사실 지금 KBO에도 구속혁명이 있듯이 고교야구에도 구속혁명 엄청나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1, 2부 나눠서 150 던지는 투수들 엄청 얘기할 겁니다. 거의 다 던져요, 이제 150은. 그래서 직구 외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정말 중요시 되는 이제 드래프트고, 이 기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고, 타자들이 솔직히 저는 올 시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타자들이 상위픽에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드래프트에서 타자들 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사실 드래프트가 좀 재밌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작년부터 얘기 나오던 빅3라고 하죠. 지금 북일고 박준현 선수나 지금 텍사스로 간 광주일고 김성준 선수도 있을 거고, 토론토랑 계약이 유력하죠. 그 장충고의 문서준 선수까지 해서 이제 탑3였는데, 여기서 두 선수가 미리 빠지고 시작을 하니까 혼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현장이랑 대중이랑 시선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그걸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나왔던 정보 같은 걸로는 맞출 수가 없는 1라운드였고요. 이게 상위부터 하위까지 이게 예상했던 순번에서 나간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이게 올해 풀이 좀 들쭉날쭉하다고 얘기가 많긴 했는데, 이게 갭이 이 정도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중위권 투수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이제 구단들의 브리핑 보면서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막 풀이 완전 망했나?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약간 후반부에 픽을 하는 LG, 뭐 삼성, 기아 정도 제외하면 무조건 뭔가 독특하다 싶은 픽이 한두 명씩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23, 24, 25 다 풀이 좋으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작년에 뭐 재작년에 얼마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투수들을 보니까 좀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풀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라운드 풀 우투수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매력이 떨어졌어요. 뭐 이따가 다룰 거지만. 근데 이제 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드래프트 뽑히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냥 평균 수준인 것 같아요. 평균 수준인데 근데 탑티어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라운드들은 뭐 물론 6라운드 이후부터는 순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평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의외성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드래프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라운드부터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던 이번 드래프트. 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정배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라운드 전체 1번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북일고의 박준현 선수입니다. 한 몇 년 전쯤이면 이제 150만 넘어도 와 너는 1라운드 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 150으로는 부족하죠. 155는 찍어야 1라운드 뭐 전체 뭐 1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유일한 선수죠. 거의 제가 알기로 박준현 선수만 155를 넘은 구속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른 선수가 더 찍었는지 제가 제대로 조사를 못했지만 뭐 작년만 해도 사실 특히 정우주, 김영우 이렇게 두 선수가 155 이상을 찍었고 그리고 좌안임에도 뭐 정현우, 배찬승 선수 등의 구속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투수 보통 이제 KBO 드래프트상 가장 빠른 공 던지는 선수가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시즌 박준현의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뭐 레벨들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났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명문고열전부터 그냥 쭉 전체 1번이었다. 중간에 뭐 미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또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뒤에 있었던 문서준, 김성준 선수가 남았어도 1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이거는 좀 네, 저는 그렇게 궁금하긴 생각을 하네요.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구속 자체가 워낙 높게 찍히기도 했고 뭐 저는 문서준 선수, 김성준 선수에 비해서 키움이 원하는 프로필은 박준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뭐 이제 회전수가 좀 낮아서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직구 회전수 뭐 제가 그때 국대에서 봤을 때는 2240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3이 회전수가 암만 낮아도 157까지 찍었는데 이거를 거르려면 솔직히 김도영 정도 나오는 거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화구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완성형 선발 투수로 키울 수 있다. 뭐 그 정도 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고등학생인데 회전수 낮다고 이게 뭐라 하는 것도 좀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러면 이제 키움은 뭐 안우진이랑 정현우랑 박준현의 뭐 실링만 보면 좀 선발 되게 짱짱한 것 같아서 좀 부럽습니다. 저는 일단 박준현 선수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동안의 우한 투수랑은 조금 다른 성질 같아요. 김태견과 이제 제일 대표적이죠. 김태견하고 정우주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김태견과 정우주는 이레귤러급의 포심 성질이었어요. 사실은. 예. 맞아요. 뭐 릴리즈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축도 엄청 이제 12시 방향으로 굉장히 좋게 서 있고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선수는 맞아요. 뭐 문동주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실링형 우한 투수고 일단은 괴랄 공은 던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구속이 빠르지 구속은 빨라요. 구속은 확실히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장현석보다 빠른 것 같아요. 고교시절 장현석보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프로레벨에서 플러스 피치로 가장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슬라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심과 슬라이더, 포심 구속과 슬라이더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인 투수고요. 포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조금 불필요한 테일링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수직 성질이 사실은 좀 부족하죠. 누구에 비해서는 뭐 정우주, 김태경 이런 선수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플로우가 이제 뭐 정우주나 김태경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이제 1군 불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가 드래프트 방송에서 말한 것 같은데 박준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70% 80%로 보통 고등학생이 이제 피치믹스가 뭐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심을 70% 80%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으로 이제 윽박지는 그런 피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피칭을 했을 때 잘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결국엔 구속이에요. 예, 결국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하지만 일단은 구속이 빠르면 좋은 점이 뭐 어떤 변화구를 달아도 그러니까 변화구가 뭐 안 좋아도 포심 때문에 그게 이제 아웃풋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김태형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준영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피치라는 슬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링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동안의 우한 투수들처럼 그렇게 막 포심으로 윽박지르지는 못하지만 이게 선발 투수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피치 믹스를 굉장히 잘 다듬으면은 실링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얘기 들으니까 안우진, 문동주의 그렇죠. 어린 안우진, 시절을 보는 것 문동주. 같아요. 네. 안호진 문동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심 커터 이렇게 달아가지고 좀 투심 커터 암사이드 이렇게 달아서 좀 그쪽으로 성장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포심이 뭐 구속은 빠르지만 엄청나게 그 인상적인 그런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박준현 선수가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뽑혔을 때 같이 올라왔던 박성민 전 두산 코치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겨졌었는데 뭐 광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안우진 선수와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고 하니까 키움에서 또 안우진 선수와 같이 원투펀치가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요. 다음 두 번째 선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2번 픽부터 굉장히 의외의 픽이 좀 나왔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픽이었는데요. 신재인 선수를 픽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투수 클래스들을 다 포함했을 때 신재인 이길 수 있는 실력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NC가 신재인을 거르는 이유는 투수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를 거다라는 이제 뭐 예상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거르기에는 좀 너무 좋은 야수 최대어라서 이번에 NC가 투수는 안 해도 결국엔 이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예상을 못해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양호진일 줄 알았던 저를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 선수가 이 픽 얼리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막 뭐 세이버적인 측면을 모두 다 까볼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스카우터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고교야구 구장에도 트래킹 데이터가 많이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뽑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지표에서 다 최상위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신재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대호 선수 유튜브였죠. 거기서 이제 극찬도 막 받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미 1학년 때부터 대박이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한화에서 유튜브 콘텐츠 올라온 걸 봤는데 그때 문여빈 선수, 정우주 선수 나왔는데 둘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재인 저 선수 1학년 때부터 이미 지금 키움 전주표 선수 152 쳐서 목동 넘겼었다. 진짜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일단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거의 모든 면에서 야수가 갖춰야 될 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워나 뭐 주력도 나쁘지 않고 어깨도 세고 이제 수비가 살짝 걸리는데 이거는 뭐 풀에서 좀 더 구른다거나 아니면 뭐 외야를 보낸다거나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유격수 수비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어깨도 강한 편이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툴가이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KBO에서는 저는 좀 많이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도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김주원 선수 하는 거 보면 NC라면은 좀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은 것 같고요. 네. 야수는 제가 봤을 때는 랜덤박스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야구를 잘하는가 아니면 뭐 잘 알지 못하는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야수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뭐 권동진 선수 있었죠. 권동진 선수가 프로 레벨에서 컨택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스카우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반대로 이제 또 고졸에는 이영빈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프로 레벨에서 지금 컨택률이 55% 나오고 있는데 그걸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뭐 메커니즘 이런 거를 보면은 컨택에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컨택이란 게 진짜 스카우팅하기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컨택이라는 게 이게
패논패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패스를 하면은 어느 정도 툴이 통할 그게 있는데 논패면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랜덤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신재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어차피 컨택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이 선수가 뭐 스윙 메커니즘이 어떻든 뭐 청대에서 뭐 갖다 드리는 타격을 하든 뭘 하든 근데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어빌리티를 제외하고 이 선수는 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양호진이 2번이었어도 저는 전체 드래프트 선수 중에 가치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스윙 메커니즘이 아까 뭐 어빌리티 얘기하면서 뭐 이거는 상관없다 했는데 뭐 스윙 메커니즘이 언급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스윙 메커니즘 자체가 툴가이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손목이 많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툴을 이제 굉장히 증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육성력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의문부호가 붙었는데 신재희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번이라는 순번에서 가장 이제 확실한 로또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픽이었던 NC 다이노스 유신고의 신재인 선수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이글스의 픽인데 역시 유신고 선수입니다. 하나이글스는 중견수 오재원 선수를 뽑았는데 오재원 선수도 굉장히 의외의 픽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하나이글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오재원 선수를 좀 미리 점 찍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오재원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하나 아니면은 3번에 절대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재원 선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재원 선수가 저는 최근 이제 드래프트 클래스 중에 외야수 중에서는 모든 툴을 봤을 때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선수가 딱 파워만 조금 아쉽지 전체적인 툴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수비되고 주루되고 뭐 컨택 능력 좋고 그래서 1라운드에 오랜만에 외야수가 뽑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번 이거는 하나 이글스라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야 유망주 많아요. 투수 유망주 많아요. 근데 외야 지금 뭐 이원석 선수나 뭐 유로교 선수, 최인우 선수 뭐 아직 아쉬운 게 많죠. 그리고 뭐 중견수는 특히 몇 년 동안 해결을 못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한화의 운명을 걸었다. 무려 전체 3번을 이제 오재원 선수한테 픽을 했는데요. 저는 이 선수 딱 드는 생각이 최근에 가장 비슷했던 드래프트 클래스 중에 KT로 갔던 정준영 선수보다 조금 더 전체적인 툴이 높다. 그 정준영 선수가 2라운드 10번인가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1라운드 될 만하고 뭐 하나가 왜 오재원 선수를 탐냈는지는 너무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전체 3번급의 가치가 있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하나는 1라운드 아니면 못 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청소년 대표팀에서 좀 애매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약간 0.01%의 마음으로 혹시 20번까지 올 수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0.01% 제품 보셨습니다. 0.01% 이게 미련은 확실히 미련이죠.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년기였나 목동 가서 유신고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많은 스카우터들이 오재원 다 움직여서 막 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오재원을 좋아하던 호남권의 뭐 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디지? 팀, 하나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북현대인가? 네. 이제 그 팀 스카우터들이 진짜 보면서 계속 아쉬워했어요. 진짜 막 이랬는데 사실 저도 재성님 말씀대로 이게 모든 툴을 그러니까 하나라서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외야수를 상위에서 지명하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그 10년 드래프트 뒤져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사실 청소년 대표팀을 갔었어요. 이미 재능은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인정을 받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에부터 좀 한번 어떻게 죽어보자 하고 바꿔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상혁하고 이제 이상혁 선수하고 이제 이원석 선수를 지금 대주자 자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대주자 대수비 자원으로 들어갈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재원 선수는 다른 패널님 분들께서 굉장히 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본 부분은 뭐냐면 이 선수가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해줬다시피 파워를 뺀 모든 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스윙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뭐 슬래피터의 그런 스윙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뭐 갖다 대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고 맞아요. 최대한 외야로 공을 띄우고 이거를 실현을 하려고 해요. 타구 각을 만들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외야로서의 그 특히 중견수로서의 뭔가 이제 상위픽의 자격이 증명이 되려면 수비와 주루잖아요. 사실은 수비도 굉장히 좋고 주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3번에서 이제 외야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애로할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드래프트에서 가장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을 했던 것은 김민석이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타워가 잘 만들고 컨택 좋고 고교 레벨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컨택이 고교 레벨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프로 레벨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오재원 픽을 의외로 봤던 거고 그런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픽은 맞아요. 왜냐하면 중견수니까. 저는 중견수의 가치가 생각보다 드래프트에서 뽑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교 때부터 전문 외야수를 했으면 굉장히 수비 능력이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컨택 이슈라고 하기는 그렇고 프로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증명이 된다면 좋은 픽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올해 이원석 선수한테 300타석 정도를 줬더라고요 한화가. 이대로 한번 오재원 선수한테 그대로 한번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이 선수가 적응을 해서 잘 버텨 나갈지. 저는 오재원 선수라면 그 정도의 재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요. 이원석 선수를 올 시즌 그만큼 썼던 이유는 하나가 그만큼 외야수가 급하다. 그렇죠. 결국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쓴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재원 선수 당장 내년 시즌에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좀 가장 1군에서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중견수 수비라는 게 사실 최근 드래프트 기조들을 보면 내야에서 써보고 안 되면 외야로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가는 선수 팀이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견수를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선수랑은 좀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내야에서 가는 선수랑은. 그런 거 생각하면 오재원 선수 수비 툴이면 재성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바로 1군에서 한 번씩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이글스의 픽 유신구의 오재원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야수 2명을 지나서 이제 다시 투수로 왔습니다. 4번은 롯데자이언츠의 픽인데요. 동산고의 투수인 신동건 선수를 픽했습니다. 정말 롯데 가문스러운 이름이 와우, 그러네요. 신동 X. 생각도 못했는데. 이 선수가 딱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절대 이순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최근에 너무 평가가 오른 선수. 사실 원래 평가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선수인데 굉장히 피지컬이 좋고, 저는 이 선수를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컴패리즌이 이제 지금 군대 가 있는 롯데자이언츠 전미르랑 비슷한 커브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구속도 사실 좀 더 이 선수는 구속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실링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픽입니다. 이게 사실 청소년 대표팀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배찬성 느낌으로 올해 청대 치타는 신동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도 몸이 말랐습니다. 딱 보면 몸이 굉장히 빼빼 말랐거든요. 근데 지금 던지는 구속에서 이거 힘 붙어서 구속 더 좋아진다? 저는 이 실링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끝나고 기사를 봤는데 모 구단 스카우터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진짜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인데 이거 터트리면 외국인 투수 하나 더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네. K 글라스노우죠. 저는 이 선수가 최동원 선수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원 선수까지. 근데 사실 K 글라스노우인데 이게 만약에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박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박신지의 고교 평가랑 너무 비슷해요. 신동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박신지도 그때 레벨에서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최고권의 구속을 가졌고 그 다음에 커브 좋다는 평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하이 리턴은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마른 몸인데 지금 147, 148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장기적인 육성을 이제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노스 사우스로 이렇게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로케이션 능력이거든요. 사실 박신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지금도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스타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박신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것을 좀 커맨드나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죠. 뭐 터지면 글라스 나오는데 뭐 굉장히 좋죠. 예. 사실 박신지도 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새 예. 박신팀 나쁘지 않죠. 예. 예.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공에 비해서 좀 스타프가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오버 더 탑 이제 그 우완투수를 뽑을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도 커맨드의 완성도가 이 선수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버 더 탑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제 생중계로 이제 다들 드래프트를 봤을 텐데 신동관 선수가 롯데 픽을 받았을 때 재성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또 재성님이 뭐 미래 최동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희망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롯데 레전드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야자수에서도 바람을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은 1라운드 5번 픽입니다. SSG의 픽이었는데요. 대구고의 투수인 김민준 투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2025년 2026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변화구를 가진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의 스플리터는 그죠. 저는 뭐 지금 스플리터 잘 던지는 투수들 뭐 몇 명 떠오르시겠지만 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도 프로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구종이다라고 감히 단언을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건 선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나름 김민준 선수를 뽑지 않을까. 왜냐하면 롯데가 또 스플리터를 그죠. 자주 던지는 팀이니까 로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SSG가 김민준 뽑은 거는 잘 뽑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 스플리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영상 틀어서 보시면 저게 뭐지? 이럴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이 선수 걱정되는 건 딴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제구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이닝 먹어주는 능력이라던가 뭐 변화구, 직구도 152까지 나왔고요. 평균 140 중후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선수 딱 하나 걸리는 게 저는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게 물론 이제 뭐 옛날 그 낭만의 시대 혹사만큼은 아니어도 요즘 시대에 사실 이게 고교통산 140이닝 던지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 올해 거의 80이닝 가까이 던졌어요. 제가 알기로 78.2이닝 던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여파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뭐 이제 대구고산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충암고에서 최근에 좋은 투수들 많이 나오면서 그 선수들이 많이 쉬는 걸 봤잖아요. 당장 멀리 안 가도 작년 박건호 선수 KT팀 가 있는 박건호 선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막캠 때 좀 쉬게 해주고 그냥 스캠 때부터 몸 좀만 천천히 올리게 해도 그리고 저는 손 감각은 어디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군에서 최소 불펜으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삼성 뽑힌 서울고 이호범 선수랑 같이 가장 빨리 1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냥 이 선수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푹 좀 잘 쉬고 프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마침 또 SSG가 토종 선발에 굉장히 목이 많이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형적인 팬들이 안 좋아하고 스카우트가 좋아하는 선수죠. 네. 왜냐하면 팬들은 뭘 보냐면 포심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심이 좀 사실 쉐입이 좀 안 좋긴 해요.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뭐 이제 뭐 축이나 아니면 뭐 효율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민준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유급이잖아요. 유급 맞죠? 예, 유급이기 때문에 팬들은 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하는데, 근데 확실한 장점이 있잖아요. 스플리터 암사이드 변화구를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특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플로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는 좋아할 거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죠? 네. 없죠. 다른 4번 투수들, 심지어 박준영과 비교해도 플로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발로서 좀 뭔가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쓰면 안 되는 투수기는 해요. 왜냐하면 피치믹스가 뭐 다양한 편은 아니고 사실 포심 스플리터 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좀 더 깎아가지고 선발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육성은 좀 장기적으로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의문인 점은 뭐냐면 SSG가 왜 뽑았을까라는 부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SSG는 지금 뭐 하이로테이션 채울 그런 실링의 유망주들은 꽤 있어요. 뭐 박기호라든지 전영준이라든지 최현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조금 탑 실링을 가진 그런 선수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박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였는데 최고의 플로우픽인 이제 김민준을 뽑았다는 건 조금 이제 좀 방향성에 비해 가지고 맞는 픽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좋은 투수는 맞고 직전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투수는 맞아요. SSG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TBD 한 3명 돌려도 솔직히 김민준 가세 하는 정도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김민희나 이로운을 선발로 돌리는 것 이로운 선발로 돌리는 거 좋죠. 이로운 선발 노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침대 갔다 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뽑은 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에서 실링 픽이 워낙 많이 나갔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링하면 신재인 신동건을 봤었는데 이 두 명이 앞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선수 중에 풀로 제일 좋은 선수 뽑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픽이었던 랜더스의 김민준 투수까지 살펴봤고요. 6번째 픽은 KT 위즈의 픽입니다. 전주고등학교의 투수 박지훈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고교야구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고교야구 직관 역사 중에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수 1학년 때 강릉고였거든요. 그때 이제 문학에서 비 오는 날 정현우 지금 키움 정현우 선수랑 문학에서 둘이 1, 2학년 일기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직관한 게 제 고교 인생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이닝 어떻게든 먹어주는 능력이 일단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그리고 막판에 구속이 좀 많이 올라서 지명순번이 막 오락가락 하다가 이쯤에서 고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특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고 근데 사실 약간 의문부는 좀 있습니다. 일단 수술 경력도 조금 있고 구속도 막판에 좀 올랐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구속이 막판에 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 투수 선수 평가할 때 이닝 관리 능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건 솔직히 막 크게 안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감독이 이강철이라서 워낙 투수 잘 만지니까 이게 겨우내 좀 한 단계 끌어올려줄 수 있으면은 KT 토종 선발진 워낙 막강하잖아요. 뭐 거기가 아니어도 그냥 KT 투수진에다가 이게 좀 소심하게 도전장을 툭 던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박지훈 선수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암슬롯이 되게 낮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슬라이더가 진짜 좋아요.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직구 구속도 152까지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우한 버전의 오원석이다.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슬라이더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제일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KT가 어떻게 또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엔 선발 실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슬라이더를 좀 도와줄 뭐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이런 것들을 좀 KT가 달아준다면 뭐 조만간 이제 2, 3년 내로 이 선수가 선발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형적인 고졸 원석이죠 사실. 네, 고졸 원석이고 이 선수가 저는 1군 무대에서 내년에 보인다면은 좀 놀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구속이 지금 152, 15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진짜라면은 사실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는 맞거든요. 슬라이더도 뭐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뭐 선발로서의 육성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비치믹스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KT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선발진 선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코칭이나 뭐 이런 뭐 피치믹스 보완 아니면 이제 뭐 슬라이더 더 깎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물 검색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운동 선수만 9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야구 선수는 3명이 있고 그 박지훈 선수가 이제 4번째 선수로 이제 KBO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박지훈 선수가 그 4명의 박지훈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요. 다음 7번째 픽인데요. 이 선수는 뭐 실력도 물론 좋겠지만 두산 라이온즈라는 또 그 소감을 밝히면서 되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1라운드 전체 중에서 가장 의외의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김주호 선수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논란의 픽이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죠. 뭐 예상은 당연히 이 선수를 7번에 예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구단 관계자거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죠. 진짜 맞죠. 점쟁이거나. 그 재능을 왜 여기다 써? 드래프트에서 냈어? 왜냐면 이 선수도 제가 한 3번쯤에 얘기했을 거예요. 오재원처럼 외야수들은 절대 빨리 뽑힐 수 없다. 근데 이 선수는 외야수고 심지어 수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선수의 장점은 딱 하나거든요. 파워. 근데 이 파워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끝나고 이제 여러 매체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주호 선수를 2라운드에서 좀 뽑으려는 팀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두산은 1라운드에서 김주호를 뽑지 않으면 못 뽑는다. 즉 이 픽은 저는 두산의 소신이 확실히 들어간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두 얘기하셨지만 진짜 절대 예상 못했습니다. 진짜 일단 외야수가 고교 외야수가 중견수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지명순번이 후루룩 밀리거든요. 항상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사실 고교에선 중견수를 봤어요. 중견수를 봤었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중견수 순위 매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선 나왔었거든요, 항상. 근데 중견수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야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님이든 매체든 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도 저는 이 파워툴 이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이 정도까지 왔다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깨도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손가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어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잘 키우면 그 지금 수원 살고 있는 마산 선배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처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놀란 게 이 다른 팀들이 오재원 선수에 이어서 외야 2번으로 봤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이게 뭔가 좀 보다 보니까 납득은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선수, 이런 유형의 김주호 유형의 선수가 올해 드래프트에 맞나 생각하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제일 비슷한 게 전 SSG 3라운드에서 뽑힌 별명이 미식축구 선수인 장재율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파워툴은 장재율 선수랑 비슷할 수 있어도 나머지 툴은 저는 전부 김주호 선수가 앞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마 두산 2라운드까지 안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두산이 이게 항상 소신이 있어 왔잖아요. 여태까지 픽하는 1라운드 픽이었어도 그래서 두산 이어서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걸 끝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어요. 뭐 두산 관련해서 올해 끝나고 비바람이 한번 불 거다 선수단에.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픽이 더더욱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팬들이 하는 모의 제명을 보면은 뭐 5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뽑혔죠. 김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요마고가 결승전을 한번 갔을 거예요. 그 대회가 어느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대회에서 타고 트래킹 보니까 160에서 170 근접하는 그런 타구 속도를 내더라고요. 스몰 샘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라운드, 5라운드보다는 확실히 높은 순번에 지명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두산의 팀 사정이랑 이제 결합을 해보면 사실 뒤에 있는 선수가 양호진 선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산의 투수 유망주가 양호진 선수보다 딸린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이제 딱 지금 짚어보면은 윤태호 선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올해 굉장히 떡상픽이죠. 윤태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양호진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요. 예,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수 육성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한 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은 외야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내야하고 투수는 굉장히 좋아요. 내야하고 그죠. 투수는 완성이 돼 있어요.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외야에서 그리고 특히 하이실링의 유망주들을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타선 빌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두산이 지금 16년도, 17년도 이쯤에 굉장히 이제 황금미들을 누렸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김재환 선수의 그런 뭐 포템포발에 굉장히 포템포발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실링의 유망주들을 좀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부합한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베레는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현민이에요. 그냥 그죠. 안현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물론 이 순번에 뭐 100% 맞는 픽은 아니지만 굉장히 두산의 방향성이 저는 마음에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안현민 선수가 컴패리즌이 되기도 하고 어쩐데 제가 본 거는 지금 KT에 있는 오재일 선수와 또 컴패리즌이 되는 곳도 있던데 제가 두산 또 팬이기 때문에 제2의 또 오재일 선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8번 픽인 LG 트윈스의 픽인데요.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로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 전체 2번 픽으로 또 거론이 됐던 선수인데요. 항공고의 투수인 양우진 투수입니다. 이게 모두를 가장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주호 선수 다음에 양훈 선수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차명수 단장은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날에 이제 전상일 기자님 있잖아요. 아마야구 전문 다루는 기자님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기자님이 동시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근데 직구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근데 NC가 지금까지 보완을 하고 있는 거면 양우진이면 보완을 하고 있겠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설마 했는데 에이 그래도 양우진이겠지 했어요. 근데 NC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럼 하나겠지? 하나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럼 쭉쭉쭉쭉 밀리다가 두산까지 안 부르고 LG까지 왔는데 뭐지? 일단 싶은 거예요.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직구 다마라고 하죠. 이 직구는 진짜 묵직하다고 봐요. 진짜 묵직하고 이닝도 나름대로 길게 끌어줬었어요. 항상 던질 때 보면. 그러니까 직구가 묵직한데 그게 안 떨어집니다. 체력이 보면. 그래서 청대까지 뽑혔었어요. 원래 뽑혔었는데 이게 변수가 하나 터집니다. 피로골절이죠. 이 피로골절 때문에 밀렸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피로골절 많이 이유일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상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변화구 완성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직구 말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직구 하나만으로 2번 뽑히기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LG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LG가 워낙 투수 육성에 자신이 있으니까 뽑았다고 생각도 해요. 변화구 하나 달아줄 수 있으면 어마무시한 불펜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피로골절도 있었고 변화구도 달아줘야 되고 하니까 좀 걸려요. 시간이 이 선수 제 생각에는. 그래서 LG에서 뽑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1등하고 김영우, 재작년 1등하고 김영우, 작년 3등하고 양호진.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운동장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 저는 양우진 선수를 보면서 올해 김태견의 느낌을 봤어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양우진 선수가 왜 이렇게 높은 물론 LG가 잘 뽑았어요. 이 LG는 이순번을 무조건 뽑는 게 맞아요. 근데 막 2번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 진짜 직구밖에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153이잖아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박지훈 선수 그리고 김민준 선수 이 선수들도 152, 153 찍었습니다. 사실 구속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이 두 선수에 비하면. 그런데 이 직구 하나로 진짜 이 선수가 2번 감인가? 저는 너무 많은 의문부호가 들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앞선 7팀들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김주호 선수 제외하고 앞에 6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순번은 양우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 직구 하나는 정말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선수가 당장 2024년에 김태경 같은 성적을 뭐 낸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2025년에 김태경보다 조금 더 아래 느낌의 성적이 더 당장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직구는 정말 좋다. 변화구는 정말 아직 모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2번이 김태견 정우주였잖아요. 예. 근데 비슷한 유형이죠. 공교롭게도. 그죠. 예. 근데 김태견 정우주는 이레귤러예요. 보심이.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정우주는. 그래가지고 2번으로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줬다시피 선발로서 스태미나가 이미 완성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5번 안에는 뽑힐 줄 알았어요.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팀들한테 확실한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많이 밀린 거는 맞고요. 많이 밀린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변화구가 안 좋은 것도 맞아요. 변화구가 뭐 좀 근데 이제 고교 투수들 특히 저희는 뭐 고교 투수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써먹는 걸 원하니까 그러는 거지. 고교 투수들이 변화구가 좋으면 사실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네, 안 되죠. 변화구 좋으면 그거는 이레귤러지. 근데
그게 이제 변화구의 부재가 좀 뭐 밀린다는 거에 좀 원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로서 굉장히 선발로서 프로젝션이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들을 굉장히 잘 달아줘요. 뭐 한 5년 전부터 뭐 고속 슬라이더 달아서 써먹는 투수가 셀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LG에서 그 충분히 기다릴 시간도 충분하고 사실 지금 LG 선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픽을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 1라운드 8번 픽 항공고의 양호진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9번 픽은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죠. 삼성 라이온스의 픽인데요. 서울고등학교의 이호범 선수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직구 좋은 거 자체는 양호진 선수랑 1라운드에 뽑히는 선수 중에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변화구가 막 달려있다는 아니거든요, 또.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일단 이닝 소화하는데 약간 의문부호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좀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좀 체력이 부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마무리로 키울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직구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체력만 있으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뻗어 나가는데 이게 키도 워낙 커요. 이게 190cm고 몸무게 95kg입니다. 사실 고3의 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다면 그 익스텐션이나 릴리스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뭐 변화구나 이닝 소화 이런 거에서 약간 뭐지? 체력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나? 하다 보니까 9번까지 좀 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삼성이 지금 불펜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불펜 쓰려면은 이호범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사실 삼성이 올해의 전반기에 이호성 선수 쓰다가 이제 체력이 좀 빠지면서 사실 김재현 선수 돌아오고 했잖아요. 둘이 잘 적절히 섞어서 쓰면서 경쟁시키면은 향후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난한 정비픽이죠 사실. 그죠? 네, 무난한 정비픽이고 그다음에 삼성은 불펜이 급한 건 맞는데 불펜으로서의 유망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옵션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비슷하게 보는 거는 세강고 시절에 박준영 선수랑 제일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나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릴리즈에 이제 굉장히 좋은 포심을 던진다 이 정도인데 사실 KBO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하이릴리즈의 그런 수직 편향의 그런 포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난한 픽 같아요. 무난하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에 1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득점감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번 픽인 삼성 라이온스의 이호범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 픽인데요. 10번 픽은 원래 기아 타이거즈의 픽인데 기아 타이거즈가 대전고등학교의 조상호 선수를 픽했기 때문에 1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을 키움 히어로즈에 보냈죠.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1라운드 10번 픽, 1라운드에서 2명의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됐는데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은 내야수 박한결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되게 모든 툴이 다 평균 이상이다. 예,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선수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탐났던 내야수 중 한 명이에요. 뭐 신재인 딱 제외하고 맞아요. 네. 신재인 다음이에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 게 유격수가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19살에 이 정도 수비면은 저는 프로 와서 무조건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키움의 유격수를 자리 잡아야 키움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에 가장 올바른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툴이 그냥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10번 우선 제가 기아 팬이어서 원래 저희 픽이었는데 이게 조상호 선수 분석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항일 선수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툴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스윙이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서 보면 진짜 너무 예뻐서 와, 저 뭐지? 그리고 수비도 곧잘해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되게 넓어요. 그 빠질 공, 센터로 빠지는 공도 막 커버하는 것도 많이 봤고. 아, 맞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 송구죠. 송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팔꿈치에 이슈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하필 또 청대였나 또 해서 사구를 팔꿈치에 맞아서 이거에 대해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송구만 해결되면 유격수 된다고 저는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그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송구 문제 해결이 사실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김혜성 선수도 사실 송구가 문제였는데 그거가 애매해서 계속 유격수 왔다 갔다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고치면 유격수 되는데 안 되면 이루수로 가야겠죠. 근데 이루수로 가면 그럼 염승원 선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좀 키움의 육성 방향이 좀 궁금해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이슈를 제외하면 저도 평가하면 야구 잘한다. 그냥 진짜 야구 잘한다. 그냥 스윙 예쁘고 수비 진짜 잘하고 공 잘 잡고 발도 빠르고 범위도 넓고 이게 송구만 진짜 어떻게 됐으면 KT도 지금 유격수 급하잖아요. 그래서 KT 컷 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 드래프트 중에서 가장 김주원 선수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김주원 선수도 이제 딱 뽑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윙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야구 야무지게 한다 이런 느낌의 그 선수로 기억을 해요. 유진구 김주원은. 박한결이 딱 그런 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윙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게 자기 스윙을 한다라는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 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스윙 행세가 굉장히 길고 이거를 사실 툴이 그렇게 막 돋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뭐 신재인 선수나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돋보이는 편은 아닌데 자신의 운동 능력을 확실히 이용을 한다. 확실히 100%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의 스윙을 하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수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수비 저도 유격수 된다고 보고요. 김주원 선수를 얘기한 거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송구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MLB나 이런 데 보면은 수비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사실 암스트링스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짜 저도 이제 타자의 컨택처럼 그 수비에서는 페노페아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완전히 무조건 바운드 송구가 간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박한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유격수 수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번에서 뽑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움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물론 지금 어준수라는 좋은 유망주가 있지만 키움에서 유격수로 키우고자 한다면 굉장히 적절한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순번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양우진 선수가 만약 안 늘었으면 LG가 픽하려고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픽이에요. 저는 이제 7번, 8번까지도 맞아요.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마지막 박한결 선수까지 다 살펴봤고요. 픽을 한 번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박준현, NC가 신재인, 한화가 오재원, 롯데가 신동건, 랜더스가 김민준, KT가 박지훈, 두산이 김주호, LG가 양우진, 삼성이 이호범, 그리고 다시 한번 키움이 박한결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2라운드 1번 또다시 키움입니다. 키움의 1번 픽은 인천고의 내야수 김지석 선수입니다. 이게 저는 여태까지 키움을 보면서 다들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뭔가 본인들 꽂힌 게 있으면 그 선수 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했는데 뭔가 단정 바뀌어서 그런가 올해는 야구 잘하는 선수 뽑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김지석 선수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선수도 야구를 잘합니다. 일단 스윙도 되게 이쁘고 저는 제가 막 가서 본 걸 더 믿는 편인데 가서 봤을 때 스윙 자체는 박한결 선수랑 같이 봤을 때 뭐야 이 생각 들었던 건 두 명이었습니다. 이 박한결 선수랑 김지석 선수. 이 선수 3루 수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 그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서 많이 올라왔던 선수거든요. 수비전 그때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봐서 뭐 좀 이슈가 있다 이런 거는 솔직히 프로 와서 구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 와서 좀 굴리면 될 것 같고 뭐 약간 발이 조금 느리다, 뭐 장타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모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선수 고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발 느린 거는 모르겠는데 장타력 같은 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유형은 주력보다는 장타력 늘려주는 게 좀 팀이나 선수한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팀 선배인 송성문이냐 아니면은 뭐 LG의 문보경이냐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문보경 스타일로 키우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제일 좀 보이는 게 이 선수는 20홈런 이상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격 능력이 꽤 재밌는 친구예요. 컨택도 괜찮고 타격만 봤을 때 이번 고3 때 보여준 그 퍼포먼스는 가장 좋다라고 해도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서 이 선수를 뽑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되게 타격이 매력적인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키움 몇 년 동안 드래프트 봤을 때 내야수 중에 제일 타격의 플로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수다. 타격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수비도 저는 이 선수 3루가 될 것 같고 아마 송성문 선수가 올 시즌 끝으로 이제 해외를 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 시즌부터 이 선수가 3루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퓨어 히터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 최고의 퓨어 히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하신 말씀이 뭐 다 맞아가지고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박한결하고 같이 뽑을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뒤에 우한 투수들 좋은 투수들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우한 투수 뽑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수 자체는 뭐 좋죠. 선수 자체는 좋고 그 다음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퓨어 히터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은원 선수 느낌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정은원 팀 선배지 않나요?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네, 맞죠. 이정호 선배긴 선배. 한데 그래서 이제 정은원 선수는 이제 또 뭐 이제 선구안이나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켰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정성문 스타일도 있고 뭐 무명은 스타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서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잘 뽑았는데 굳이 비슷한 스타일의 둘을 다 뽑았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야를 이렇게 많이 뽑아 놔서 몇 명은 외야로 보내겠구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외야로 간다면 이 선수 외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키움 히어로 제 2라운드 첫 번째 픽은 인천고등학교의 김지석 선수였고요. 두 번째 픽은 NC 다이노스의 픽입니다. 이번 드래프트 처음으로 포수가 뽑혔는데요. 원주고등학교의 이희성 선수입니다. 이게 작년이랑 내년이 포수 풀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뭐 덕수고 설재민이나 광주일고 김선미 선수도 있고 작년에는 뭐 지금 한화에는 한지훈 선수나 뭐 LG에는 이한림 선수나 뭐 롯데 박재엽 선수 뭐 이런 선수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약간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뭐 이제 선수의 그 댐댐이를 막 미리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포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 그리고 빨리 나갈 거라 생각 전 솔직히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는데 근데 이희성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로서 그러니까 수비 능력치는 확실하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뭐 기사를 모두 미룰 수는 없겠지만 팝타임 1.82초 나오고 평균 1.86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프로에서 굉장히 상위급이라고 막 평가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격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 컨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격이 좀 아쉬운데 이거는 뭐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C가 뽑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타격 같은 거를 좀 시간을 두고 묵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 뽑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NC가 포수팜이 여유가 있잖아요. 김영주 선수 지금 버티고 있고 사실 신용석 선수도 있고 옛날에 1차로 뽑았던 박성재 선수도 지금 상무가 있고 이 타격적 스텝업할 시간만 확실히 주면 좋은 포수가 될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애초에 NC가 여기서 안 뽑았으면 못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뒤에 삼성도 LG도 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NC가 여기서 안 뽑았으면 못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볼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올해 드래프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여기서 이제 못 뽑으면 뒤에서 못 뽑는다. 네, 못 뽑는다. 얼리의 정석이긴 하죠. 그게. 저는 이희성 선수는 사실 막 그렇게 매력은 못 느꼈어요. 근데 그만 말씀하신 수비 능력은 솔직히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솔직히 타격적으로는 조금 많이 의문부호가 들어요. 하지만 뭐 나이 어린 나이고 그죠. 그리고 최근 포수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뭐 그죠. 이유래 선수나 뭐 최근에 또 누구 있죠. 뭐 아무튼 이상준도 네. 그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수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타격 이 부분이 앞으로 다만 포수는 이제 그 뒤에 막 타격이 갑자기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죠. 좀 그래서 솔직히 2라운드 2번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좀 웬만한 토탈패까지 아니면 사실 상위 라운드에 포수를 상위 라운드에 태우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팝타임이 좋은 건 맞아요. 팝타임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투수에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레이밍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수를 보는 기준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드래프트 방향성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타격이 좋고 수비 쪽이 아쉬운 그런 선수들을 조금 이제 기본기 훈련을 해가지고 좀 포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포수들을 보면 한준수 선수나 이런 부분은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부족하지만 타격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지훈 선수라든지 이한림 선수라든가 다 공격적인 부분이 주목받는 선수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포수로서의 능력치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저는 뭐 이거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2라 2번이라는 뭐 높은 순번을 태우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뒤에 또 잘 뽑았어요 NC가. 그래가지고 뭐 니즈픽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투수로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145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원주고 포수면 역시 원주포는 투타 경험. 김건희 선수랑 비슷할 것 같아요. 145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투수로 이렇게 한번 데뷔를 시켜보고 안 되면 뭐 포수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원래 포수 출신 투수들이 또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맛있죠, 예, 맛있죠. 맞죠. 예. 나 정덕 나도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NC의 픽 원주고의 포수 이희성 선수였고요. 이희성 선수가 첫 포수였다면 이번에는 첫 좌완 투수입니다. 하나이글스의 2라운드 두 번째 픽은 북일고의 투수 강건우 선수입니다. 이 강건 선수가 전체 좌완 1번이죠? 제가 그쵸. 기억하기로 아,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한화가 확실히 투수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좌완에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픽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한화가 최근 좌완 기근이 좀 심했거든요. 김기중 선수 이후로 이렇다 할 좌완을 뽑았나? 그건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많이 뽑았죠. 뭐 황준서 선수, 권민규, 조동욱 뭐 많죠. 잘 뽑았는데 일단 뭐 체구 좋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운동 능력도 좋고 슬라이더 괜찮고 다 좋은데 아니 좀 말라서 구속이 막 꾸준하게 높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145 한번 찍었다가 130 후반대에서 막 평균 구속 나오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픽을 많이 했어서 풀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이게 잘만 키우면 스틸픽이 될 수도 있죠. 한화가 또 2라운드 스틸픽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거르기 힘든 조건은 맞습니다. 로컬, 좌완, 변화구 하나 다 괜찮은 거 달려있고 148 찍먹해본 좌완 거르기 힘들죠. 힘든데 약간 그 의문은 듭니다. 이순번에서 뽑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해요. 네. 한화는 이 이유로 19번의 픽을 놀아야 돼요. 손아섭 선수의 3라운드를 태웠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왜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번 드래프트에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라운드에 외야수를 뽑자. 2라운드에 좌완을 뽑자. 왜냐면 그나마 한화의 제일 유망주 풀이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투수 풀은 다 좋은데 우한보단 좌완이 더 아쉽고 뭐 이 라운드에서 뽑을 외야는 솔직히 앞서 김주호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를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선수가 13번인데 저는 이 선수와 몇몇 선수를 제외하면 진짜 올 시즌 이번 드래프트 좌완풀이 너무 아쉬워요. 스카우트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픽이죠. 운동능력이 좋은, 운동력 좋고 유연성 좋고 근데 구속이 안 나와. 아 좋죠. 구속이 142, 143이야. 근데 좋죠. 체격이 좀 괜찮네? 그러면 뽑죠. 이게 그 안현서 선수라고 SSG가 안현서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동안의 자완들이 다 이제 구속이 나와. 반대 케이스예요. 구속이 나와. 뭐 변하고 괜찮아. 제구 좀 안 좋아. 근데 뻣뻣해. 근데 한번 뽑아보자. 이게 소년기 박정훈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번 드랩에 계속 드랩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이 선수는 저는 이제 아까 포수 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자완 오버픽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완은 사실 물론 자완이 툭 던져놓으면 선발이 되는 건 맞아요. 뭐 88마일, 89마일 던지고 막 뭐 운영 능력이나 변하고 이런 피치믹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이제 얼리픽 자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속이 너무 안 나와요. 사실 구속이 이 순번대에서 나올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주다시피 좀 좋게 본다면 하나가 투수 육성에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지금 조동욱 선수나 뭐 이런 선수 조동욱 선수 아니면 권민규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바라볼 만한 선수를 뽑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성향은 아니에요 사실. 네, 동일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이글스의 두 번째 픽은 북일고의 투수 강건우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드래프트의 각 팀은 이제 대졸 선수를 한 명씩은 꼭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가 대졸 선수를 일단 가장 먼저 뽑았습니다. 한일 장신대 출신의 투수 박정민 선수 소개를 또 해주시죠. 이 박정민 선수는 직전 그 자체입니다. 진짜 직전 그 자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아마 김태형 감독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선수 1군에서 못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필도 나이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 선수를 육성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못 쓰면 제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구도 좋고 1인도 잘 먹고 변화구도 괜찮고 지금 박정희 선수는 자기 인생의 거의 황금기 수준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왕중왕전 우승도 본인 손으로 견인을 했고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번까지 했고 지금 청소년 대표팀 U23 대표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을걸요? 네, 그렇게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뭐 어디에 쓰나, 그러니까 어디 뭐 마당 뭐 옛날 말이지만 마당새처럼 어디든 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도 지금 KBO를 이끌고 있는 03년생인데 같은 03년생으로서 또 다른 03의 역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 선수가 앞에 두 팀이 안 뽑아줘서 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선수 롯데 오면은 선발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두 팀 갔으면은 선발의 가능성이 하나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이에요. 15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152만 나와도 1라운드에서 뽑힐만 하거든요. 올해 드래프트 그렇죠. 풀 네. 보면 아무튼 뭐 1라운드에서도 실제로 몇 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전체 14번으로 잘 뽑았고 또 지금 매일 나오는 투수 한 명 있잖아요. 롯데에서 그 선수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매일 나오는 그 송원 과기대 자완투수 한 명 있거든요. 아. 그 투수처럼 내년에 한 80경기 정도 또 일단 많이 볼 것 같아요. 내년에 네. 당장. 그러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김태형 감독한테 최적화된 드래프트죠, 사실. 김태형 퀴즈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일단 탄력이 좋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뭐 실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대조 지점감을 쓴다는 거는 불펜에 이제 한 자리를 이제 맡아줄 거라는 기대감을 하고 한 픽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화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패스트볼 자체가 굉장히 KBO 리그에서는 굉장히 토할 만한 그런 포심이기 때문에 불펜으로서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2라 4번으로 박정희 뽑는다. 그리고 1라에 신동건이라는 실링형 투수를 뽑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는 두 번째 선수로 한일 장신대 박정민 선수를 뽑았고요. 다섯 번째 선수 랜더스의 선수가 됐습니다. 세건고의 내야수 김요셉 선수입니다. 김요셉 선수가 세광고예요. 이제 SSG가 최근에 세광고랑 좋은 기억이 많죠. 그리고 이제 김요셉 선수도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키도 커요. 190cm고요. 몸도 탄력 있고 뭐 장점이 좀 있는 선수예요. 실제로 시즌 초에 메이저에서 관심 있는 툴가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성적은 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에 2할 2푼인가? 맞아요. 2화 초반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산병인지 아닌지를 두고 좀 많이 팀에서 좀 갈렸다라고 들었어요. 아 이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올해 한 해만 이런 거다. 이걸 많이 갈렸다 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빨리 뽑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SSG가 원래 이런 픽을 가끔씩 하는 팀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뽑아놓고 잘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SSG라서 가능한 픽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 선수 유격수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팬들은 또 키 저렇게 큰데 3루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어디로 보낼지 저는 궁금합니다. 약간 유격수로 볼지 2루수로 볼지 3루수로 볼지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지금 SSG는 박지현 선수의 존재도 있고 그리고 2군에서 지금 쑥쑥 크고 있는 최윤석 선수도 있고 지금 어디를 보낼지 궁금해요. 저는 이 선수 내년이 궁금합니다. 저는. 네. 지금 그냥 전체적인 드래프트를 봤을 때 15명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7명이 야수예요. 참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만큼 야수가 매력적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김요셉 선수는 좀 그중에서 조금 내야 수비에 좀 더 특화돼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록 3학년 때 타격 선수이 너무 안 좋긴 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말 그대로 수비가 괜찮은 툴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SSG가 그런 선수가 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단 툴이 사실 다들 아쉽거든요. 뭔가 그렇죠. 뭐 그죠. 뭐 하나씩 타격되는 애들은 하나씩 좀 하나씩 아쉬워요. 타격되는 애들은 1루에 있고 맞아. 그래서 저는 SSG가 잘 뽑았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SSG스러운 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키 큰 이영빈. 키 큰 이영빈. 키 큰 이영빈. 진짜로. 190이라고 내야 수비 못 보는 시대는 아니 근데 지났으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탄력 너무 좋아요. 탄력이 맞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툴 자체는 사실
물론 이게 뭐 수치적으로 제가 증명은 하진 못하지만 신재인 선수랑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뭐 키가 좋고 탄력 좋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나와요. 네,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SSG는 그 팬들이 원하는 게 딱 있잖아요. 이게 문학 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툴 가이드를 좀 모아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팜에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뭐 박주환 선수도 엄청난 툴가이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예, 그렇고 뭐 이유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링이 높은 하이 실링의 내야수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게 증명이 돼야죠. 지금 이제 고3에서 너무 타격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은 뭐 내야 수비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이제 앞으로의 성공을 가로짓는 그런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G는 잘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랜더스는 세광고의 김효셉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다음 KT 위즈의 두 번째 픽은 유신고의 내야수 이강민 선수입니다. 이강민 선수가 올해 또 뭐 약간 고개를 관심 깊게 본 팬들이면 뜨거운 감자였죠. 어디서 뽑히는 거야 도대체. 누구는 막 9라운드까지 밀린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다 2라운드 3라운드 안에 뽑힌다 하는데 결국 2라운드에서 뽑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라운드 파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저는 유격수가 된다고 봤어요.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핸들링이나 송구하는 거나 되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유신고 출신 야수들은 전 믿고 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기가 진짜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타격도 나쁘다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중장거리 유형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수비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고교 유격수 중에 수비는 이 인천고에 한준희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 기아에 가 있는데 그 선수랑 이강민 선수 이 정도가 투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좋다. 난 2라운드 뽑힐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구단 스카우터들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제 뭐 잘 안 되면 지금 박민 선수처럼 헤맬지 아니면은 뭐 이제 타격을 잘 내고 있는 뭐 유형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안재수 선수라든가 이재현 선수처럼 클 수 있을지 그거는 육성의 방향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 선수 보면서 와 KT의 내야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KT에 흔히 있는 수비 좀 괜찮고 근데 뭔가 타격 쪽에서는 뭔가 하나씩 아쉬운 딱 그런 느낌의 내야수여서 뭐 정말 좋게 보면 심우준 선수도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KT에서 활용을 할지 왜냐면 KT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다 그죠.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 선수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뭔가 쓰기에는 타격이 솔직히 1군에서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권동진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써보고 그 다음에 쓰기에는 이강민 선수 괜찮은 것 같아요. 유신고에서 유격수 이게 하는 거 봤는데 수비 괜찮고 타격도 막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 네. 컨택 좋고 다만 아직 파워에 대한 전 의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비가 좋네요. 예, 네. 수비가 좋고요. 수비가 좋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격수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2라에 뽑혀가는 게 맞기 때문에 유격수 수비 가능이라고 판정이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코멘트를 할 게 좀 그냥 수비가 유격 수비가 된다 정도로 코멘트를 할 것 같고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툴적으로 그렇게 돋보이진 않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툴적으로 맞습니다. 돋보이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레인지 부분에서 진짜 뭐 핸들링이나 아니면 뭐 첫발 스타트나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으면 약간 손해 보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커버한 게 박민이고 박민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이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김주원이 되는 거고. 예.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가죠. 네, 김주원은 뭐 현대 유격수 수비에 뭐 KBO 유격수 수비 완성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유격 수비 가능하다는 걸로 이제 뽑힌 픽이고 그 다음에 KT가 이제 내야가 굉장히 뭐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뎁스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KT 위즈의 픽은 유신고의 이강민 선수였고요. 다음은 또 두산 베어스인데 두산 베어스는 2라운드에서도 좀 의외의 픽을 골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두산의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이르게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산의 2라운드 픽은 마산고의 최주영 선수입니다. 최주영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마산 쪽 투수하면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완이 아니라 지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 용마하고 최현수 선수도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주영 선수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좀 알아보니까 지금 이병헌 선수랑 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완보다는 조금 각도가 조금 아래다, 팔각도 나오는 각도가. 근데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투수 구력이 짧아요. 투수구력이 짧고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180이 안 됩니다. 맞아요. 177이에요. 되게 작아요. 기로. 네. 근데 저는 두산의 최근 투수 육성 능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도 그렇더라고요. 너 누구야? 일단 이천 공장으로 가.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 배에서 최근 투수 찍어내는 폼 보면 금방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확신을 한 게 이 선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구력이 짧은데도 지금 구속이 146이 나오고 슬라이더도 괜찮은데 이런 평가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팀 선배 이병헌이나 아니면은 지금 기아에서 갑자기 확 터진 곽도규 선수처럼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냥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 이 선수가 2라운드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히 보면. 왜냐면 그런 구속 증량의 그러한 것도 안 보이고 피지컬이 작으니까. 뭐 구력이 짧다고 했지만 반대로 구력이 짧은 선수가 그렇게 또 구속 증량을 하는 경우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슬라이더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선수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좌완 루기로만 쓸 건가? 뭔가가 좀 아쉬운 1라운드 김주호 선수 픽할 때는 좀 소신이 보였는데 이 픽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를 저는 좌완 탑 레벨의 선수로 보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뭔가 이 선수를 뽑은 이유가 뭘까 하다가 바로 쓰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왼손이니까 그리고 두산의 왼손이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바로 쓰려고 이렇게 좀 빨리 뽑았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뭔가 개인적으로 잠재력을 조금 보기는 어려웠던 근데 당장 쓸 거면은 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슬라이더 달고 있고 직구 구속이 146까지 나오는 프로필이면 후보에서 루기로는 좋죠. 딱 그 정도? 두산이 저는 이제 두산의 소신을 좀 오히려 느낄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산이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소래구 최승영 뽑을 때도 사실 최승영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두산은 딱 그거예요. 자완인데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고 탄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고평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그런 드래프트 기조와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최주영 선수를 우연하게 1학년 경기에서 한번 봤었어요. 1학년 경기에서 봤었는데 그때는 프로필상으로 어땠냐면 171에 59였어요. 171에 59였는데 구속이 130 중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좀 한 2년 뒤에 드래프트 가면은 좀 높은 평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속 증량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피지컬보다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재성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구속이 충분히 증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완이 낮은 팔각도를 가지면 너무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렇죠. 재성님 뭐 아시다시피 뭐 정현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알잖아요. 맞아요. 오원석이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약에 진짜 뭐 안 좋아도 루기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는 괜찮은 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픽이다.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실링도 저는 나쁘지 않고 그게 뭐 이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 투수 피지 물론 스카우트들은 투수 피지컬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요즘 투수 피지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상은 솔직히 하늘에 물 떠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는 두 번째 픽으로 최주영 선수를 고르면서 1, 2번 픽을 모두 마산 선수들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LG 트윈스인데요. LG 트윈스는 1라운드에서도 양호진 선수를 뽑았는데 2라운드에서도 참 좋은 선수를 뽑았더라고요. 인천고등학교의 박준성 선수입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박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그렇고 패널도 예상 순번이 NC 딱 순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성 선수랑 박준성 선수랑 순번이 바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LG까지 떠내놓을 줄 몰랐어요. 진짜 여기까지 박준성이 온다고? 와, LG 진짜 부럽다. 막 이 생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이 선수가 투구 폼이 스쿠발이랑 비슷해서 디트로이트 스쿠발이랑 비슷해서 많이 다들 화제가 한번 됐었어요. 뭐야, 왜 스쿠발이랑 똑같아? 막 했었는데 저도 메이저를 잘 안 보는데 뭐야, 왜 이렇게 똑같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평가가 뭐냐면 제구 좋고 구속도 145 나오고 운동 능력 하드웨어 다 좋다. 고교 ERA 0점대다. 스카우터 팀이 높게 본 게 투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선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LG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항 불펜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로 쓰면 어떨까 싶었는데 LG는 좀 불펜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전 불펜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LG를 제가 불펜을 지금 보니까 1군에 있는 저항 불펜이 함덕준 선수밖에 없습니다. 뭐 좀 넓게 봐서 최채응, 이우찬 선수가 있을 텐데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쓸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스쿠발이지만 불펜으로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발로 키울 이유도 없다 생각이 드는 게 LG 선발 다 아시겠지만 너무 좋죠. 자리가 없습니다. 예. 네, 자리가 없어서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 보니까 근데 저는 구속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만. 구속이 청대에서 보니까 141에서 143 정도? 그래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긴 한 게 공격적으로 투구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능력 굉장히 있고 그 다음 변하고 나름 잘 긁어요. 고교 레벨에서 변하고 다양하게 잘 긁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서는 이제 불펜으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선발로서 키우는 방향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고교 레벨에서 이 피치믹스를 어느 정도 깎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구가 어느 정도 밸류가 나오는 선수는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제 구속 증량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선발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호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LG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LG 트윈스의 두 번째 픽은 인천고의 박준성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2라운드 9번 픽 삼성 라이온스 픽인데요.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의 유일한 이번에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입니다. 삼성의 두 번째 픽은 투수 김상호 선수입니다. 이 김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유급이에요. 유급인데 작년 투수풀이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팜에서도 1라운드 다크호스 얘기 나왔던 선수예요. 그래서 직구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 유급을 했는데 그 전에도 153까지 나왔었고 네. 올해도 구속이 153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구 하나만으로도 1라운드 소리가 나왔던 선수인데 이게 작년은 유급이고 올해는 시즌 초반에 좀 폼이 너무 안 올라와서 페이스가 좀 오락가락해서 스카우터들 시선 차이가 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혼자 막 1라운드 후보였다가 어디서는 막 5라운드 밖으로 밀린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라운드에 뽑힌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상호 선수를 삼성에서 픽한 게 이번에 지명장에 어떤 컨셉을 들고 들어왔나를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아까도 광은님 말씀하셨지만 이호범 선수는 정배입니다. 그 픽의 정배고 뭐 뒤에 선수들 3라운드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취향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상징적인 픽이 김상호다. 왜냐면 김상호 선수는 스카우터별로 갈린다고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누구는 5라운드 바뀌다. 누구는 2라운더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김상호를 뽑은 건 우리 올해 이런 스타일로 갈 거다를 보여준 상징적인 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떡대 우한 픽이죠. 떡대 우한 픽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근데 이순번에 집은 거는 진짜 좋다고 봐요. 이순번에 지는 건 진짜 좋다고 보고 만약에 1라운드 갔으면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에 뽑는 팀이 있었다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터지면 김경우예요. 터지면 김경우인데 안 터지면 뭐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런 선수도 있죠. 150에서 150 터치를 하지만 그 피지컬도 좋고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제 잘 못 쓰이는 선수들 그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불펜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불펜 프로젝션 위주로. 이호범도 솔직히 저는 불펜 프로젝션이라고 보고 지금 있는 배찬승, 이호성 그다음에 또 누구 있냐 하나 더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 올해 뽑은 애들이요? 이서준 선수요? 아니 올해 말고 작년에 네. 육선엽 하나 있습니다. 육선엽이요. 네, 육선엽 선수요. 이런 선수들 다 약간 선발로서 보기에는 좀 약간 하나씩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된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순번에는 굉장히 좋은 픽이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삼성은 김상호 선수를 픽했고요. 마지막 이제 기아 타이거즈인데 기아가 1라운드에 조상호 선수를 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1차 지명과도 다름이 없는 선수입니다. 클럽 선수로는 처음으로 지명이 됐고요. 김현수 선수인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 픽이에요. 광남고등학교가 BC로 전환되면서 광남 BC가 됐는데 거기 출신이라서 사실상 1차 지명과도 다름없는 선수고 실제로 1차 지명으로 돌렸을 때 또 이 선수가 1차 지명으로 뽑히는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2라운드 말번이라서
옛날에 기아가 2라운드도 옛날에 팔아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스카우터들이 우리 그러면 3라운드에 가장 2라운드 같은 선수를 뽑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2라운드 말번은 그게 안 됩니다. 1라운드 같은 선수 뽑기 20번에서 그건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제일 좋은 선수 뽑자고 기아 스카우터들이 고생했을 거 생각하면 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조성. 이게 올해 BC 강세가 좀 있을 거라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볼 클럽들이 올해 좀 강세가 있다. 뭐 용인시 야구단이나 광남 BC나 주목받는 팀이 많았는데 이제 그 BC 선수 중에 김현수가 1번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저는 모의지명 같은 것도 하면 이 선수 꼭 항상 뽑았었거든요. 2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하드웨어도 되게 좋고요. 한 190 가까이 키 되고 구속도 150까지 던질 수 있고 투구폼 부드럽고 직구 커브 슬라이더 이거 3개 던지는데 적절히 잘 섞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우터도 이걸 되게 높게 봤다 하더라고요. 2학년 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작년 1라운더인 김태형 선수 반칸이나 한 칸 정도 아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지적받는 사안은 변화구 완성도가 좀 아쉽다 이거 있는데 이거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듬어 준다면 선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직구 구위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은데 이런 거 살리면 뭐 불펜으로도 일단 당장 내년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의 드래프트 기준은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서 저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실 분들은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포심 스펙 나오는 IVB 나오는 애들 그냥 그 얼리 절대 안 해요. 그죠? 얼리 절대 안 하고 포심이 아쉬워도 뭔가 다른 부분 변화구 완성도나 아니면 뭐 커맨드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들을 뽑는 경향성이 굉장히 컸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이호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태형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태형 선수 솔직히 포심 안 좋아요. 그죠? 구속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김현수 선수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김현수 선수의 방향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선수는 이제 포심이 뭐 팔각도나 뭐 분명한 거는 수치를 까봐야 알겠지만 팔각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보완하려고 되게 이제 이스트 웨스트 디비에이션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래프트 중 유일하게 스위퍼 계열의 구종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플릿을 던지는 것 같아요. 스플릿 같은 것도 던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사이드 변화가 다 달려있다는 부분은 선발로서의 프로젝션을 좀 뭔가 올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라운더에서 뽑을 수 있는 선발 프로젝션 픽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픽이라고 보고 기아 불펜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죠? 망했죠. 기아 불펜이 망했는데 이렇게 프로젝션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았다는 거는 스카우트들이 기조가 확실하다. 그리고 네. 이제 스카우트들이 이제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10명의 선수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키움이 김시석 선수를 픽했고요. NC가 이희성, 하나가 강건우, 롯데가 박정민, 랜더스가 김효셉, KT가 이강민, 두산이 최주형, LG가 박준성, 삼성이 김상호, 그리고 기아가 김현수 선수를 픽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2026 신인 드래프트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드래프트가 워낙 또 의외의 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3라운드부터는 목요일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환호님, 이재성님 그리고 조광은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